자, 질문 나온 문제를 차례대로 좀 풀어볼게. 먼저 3번 문제 질문이 나왔거든. 3번 문제 한번 보자. 자, 두 점 A, B를 이은 선분 A, B에서 점 B로의 연장선 위에 자, A, B는 3BC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핵심은 점 BC의 방향으로의 연장선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를 쭉 연결한 다음에 B로 연장을 했다고 했잖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어딘가 점을 하나 찍었는데 이 말이거든. 근데 그 길을 보니까 A에서 B까지의 길이는 B에서 C만큼의 길이의 3배하고 같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B에 해당하는 점의 위치는 어디가 돼야 되겠어? C 위치는 이쯤에 이렇게 있어야 되면서 결국 BC라고 하는 요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AB의 길이는 정확히 3배가 돼야 되겠지. 그렇겠어? 다른 말로 해줄게. 즉 우리가 이 C라는 위치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A에서 B까지 외분하는 점, 즉 A, B의 바깥에 있는 점이 있으니까 외분하는 점이라고 하잖아. 그럴 때 그 전체의 길이 AC의 길이에 대응하는 BC의 길이를 외분하는 점이라고 표시하거든. 그럼 당연히 요 길이를 1로 봤을 때 요 길이가 3이 될 거니까 몇 대 몇이겠어?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잖아. 즉 다른 말로 했을 때 뭐라고? C는 A, B를 몇 대 몇으로?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C의 좌표는 이제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O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문제는 내분점과 외분점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는 바깥에 있는 점인데 당연히 B 위에 연장했을 때 A에서 바라봤을 때 A부터 B까지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표시한다고? A A에서 B로 4대 1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래서 좀 공식을 써서 답을 내봐. 이제 다음은 질문 나온 게 6번째 문제거든. 봐보자. 6번째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자, 좌표 평면 위에 지금 세 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 ABC가 있고, 선분 OC 위를 움직이는 점 D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와 삼각형 ADC의 넓이가 서로 같게 된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A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겠어? 요 D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걸 거 아니야. 알지? 그러면 이 상황에 맞게 이제 그래프를 이제 좌표 평면에다 얘를 이제 표시만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만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자. 봐봐. 좌표 평면 이렇게 이제 표시한 다음에 그러니까 전부 다 숫자들이 양수에 있으니까 일선면에 있겠지. 그래서 맨 처음에 존재하는 A라는 점은 5,3이라고 하는 여기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2,1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이제 B가 있는 건 그런 상황이거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점은 여기에 C라는 점이 3,0로서 C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점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서 상황을 이렇게 봤잖아.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OC 위를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OC 위를 움직이게 되면 뭐겠어? O가 여기 있으니까 C를 움직여. 여기에 이제 D라는 점이 존재하는 위치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이제 D가 존재하는 영역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ADC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 ADC라고 하는 것과 ABC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한 변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당연히 어디겠어? 당연히 AC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C라고 하는 얘를 공유하면서 D라고 하는 요저 한 점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두 번째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알겠지만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것은 이렇게 한 면을 공유하고 있을 때 요 밑에 있는 면과 평행하게 되는 그 어떠한 점을 찍더라도 그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실제로 이 삼각형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말이겠어? 아, A하고 C를 지나는 요 직선에서 각 해당하는 요 B하고 D를 연결한 요 직선이 서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평행하게 되면 어때? 당연히 요 왼쪽에 있는 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서로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요 D라는 점은 AC의 기울기를 BD라는 직선이 갖게 되고, 오케이. 그리고 요 D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B를 지난다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에서 BD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AC의 이제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 AC의 기울기는 문제 나와 있지만 요것과 요걸 통해서 구할 수 있지. 즉 x의 차이 2에다가 y의 차이 3이니까 얼마? 2분의 4인 걸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점의 좌표는 현재 얼마야? 2,1이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한 점을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3에다가 x-2 더하기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리해주면 2분의 3x 빼주면 102가 되겠지. 자, 그럴 때 이 D라는 점의 좌표는 뭐야? D라는 점의 좌표는 현재 x절편 위에 있는 점이잖아. 따라서 결국 D라는 점의 좌표는 y값을 0으로 해주는 x값을 구하는 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넘겨서 정리 좀 얼마면 할 수 있어? 3분의 4인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 D라는 점과 자, 앞에 나와 있는 무슨 점? A라는 점, 즉 A라는 점이 5,3이니까 요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마지막에 또 구해달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공식을 내가 알려주긴 했지만 문제를 풀 때 꼭 그 답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 여기서 뭐라고? 서로 같은 넓이를 갖게 되면 서로 평행한 직선에서 요 점과 요 점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 자,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를 보면, 자, 가로의 길이가 8이고 세로가 4인 직사각형 OABC에 대해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 사이의 거리거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뜻하겠어? 이게 좌표를 도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분점의 공식과 외분점의 공식을 써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겠지? OA라고 하는 여기까지를 X축으로 두고 OC라고 하는 거를 Y축으로 만드는 순간 뭐가 만들어져? 모든 점들의 좌표가 나오겠지. 첫 번째 A점의 좌표는 8,0이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8,4요. C점의 좌표는 0,4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O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으니까 D점의 좌표는 쉽게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전체 길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점이니까 여기가 1대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얼마겠어? 3분의 8, 3분의 4인 걸 쉽게 구할 수 있어, D점의 좌표는. 안 그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어? 5하고 D를 다시 3대4로 외분하는 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5D를 3대4로 외분하는 점. 그럼 어디야? 요 길이를 3으로 봤을 때 4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바깥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지, OD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3이 됐을 때 요 길이가 4가 되게 해주는 요 점의 위치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사실은 그렇잖아. 요 점의 위치를 우리가 2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3으로 보면 여기가 4가 된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D라고 했으니, 내분하는 점이 여기서 D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요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6K가 될 수밖에 없겠지. 됐겠냐? 그러니까 요 위라는 위치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한 방에 얘를 이제 구하지 않고 이를 이제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겠지. 무슨 뜻이겠어? 5하고 B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뭐가 되겠어? 얘는 무슨 점이겠어? 이 전체의 길이 9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뜻이겠어? 9에 대해서 10이 된다는 뜻이잖아. 따라서 2라는 점은 5B를 9대 10으로 외분하는 점이다라고 해서 한 방에 이제 구할 수도 있는데, 문제 그냥 하나씩 구해도 상관없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에 의미상 이렇게 구해도 되고, 하나씩 구한 다음에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C하고 D라고 하는 건 뭐겠어? C, D 사이의 거리니까 아까 이 D라는 점의 좌표가 필요하긴 했네, 그렇지? C하고 D를 지나는 이렇게 뭘 구하라고,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요 점과 거리를 이제 구하라,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전부 다 100% 계산 문제야. 알겠냐? 알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쭉 해보면 아마 답은 나올 거야. 알지? 문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계산이 복잡한 것 뿐이야. 자, 다음 8번 문제를 볼게. 8번 문제도 질문이 나와서,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라고 돼 있잖아. 그럼 교점을 지나고 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 있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이 교점을 지나는 하나의 시기에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그냥 교점 그 자체를 구해도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좀 정리하자고 그랬어. 뭐라고 했지?
교점을 지나고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 그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읽어내는 거지. 우리가 그 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아주 극히 드물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다고? 교점을 지나고 하면 그냥 실제로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편해. 직접 구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점의 좌표를 이제 직접 구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겠어? x 빼기 2y 더하기 2는 0과 그 다음에 2x 더하기 y 빼기 6은 0이라고 하는 걸 연립해서 풀면 교점이 나오거든. 그럼 두 개를 연립하는 거는 할 줄 알지, 그치? 그래서 이제 빠른 거 그려보자. 그래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서 1번과 더해버리면 식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하면 되니까 5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배에서 되니까 빼기 10이 되면서 x는 얼마? 2인 걸 알 수 있고 x가 2가 되면 y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 밑에 2번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4. 그 다음에 빼기 6이니까 y도 2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2,2인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어.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 직선과 수직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수직도 뭐라고 했냐면 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례식으로 쓰는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기울기 그 자체를 구할 수 있잖아. 기울기 얼마야? y는 하고 쓰면은 3x라고 식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기울기가 3인 걸 알았으니까 기울기가 3인 것의 수직인 직선은 뭐야?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걸 이제 정리해주면 여기 답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 다음 10번 문제. 끝난 거 문제인데, 자, 두 점 A하고 B를 이은 선분 AB를 2대1로 외부라는 점을 C라고 하자. 여기 이제 B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외부라는 점이 C가 있는데, 그런데 직선이 AB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점 C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단계를 이제 두 개로 당겨서 풀으라는 뜻이잖아. 그럼 봐봐, 이런 상황이겠지.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A, B의 연장선 위에 이때 숫자가 크기 때문에 A에서 B로 갈 때 어디겠어? 쭉 B 쪽의 방향으로 더 크게 가면서 같은 길이만큼 가게 됐을 때 이 길이가 2대 1만큼 외분하는 점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C가 있는 거야. 여기서 자, 그리고 나서 여기 A, B라고 하는 요 직선과 당연히 A, B라는 직선과 A, B, C를 지나는 직선은 같은 직선에 있는 것이잖아. 그러면 A, B의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요게 수직이 되면서 요 C라는 점을 지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기를 2x 플러스 y 빼기 22는 0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알겠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점들이나 숫자들을 찾아보면 당연히 A라는 점이 마이너스 5,2로 나와 있잖아. 그리고 이게 수직이잖아, 그렇지? 그럼 뭐 어떤 느낌이 어떤 게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지? 아하, 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 가장 짧으면서 수직이라고 배웠잖아. 따라서 여기는 A에서부터 직선에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괜찮겠냐? 자, 그럼 구해보자. 뭐지? A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공식을 쓰면 되잖아. 얼마?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주고 y에다 2를 대입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자, 분모는 루트 5가 되고, 그치? 자, 분자는 얼마가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30이 되겠네, 그치? 여기서 그래서 여기 6루트 5라는 길을 가지게 돼. 자, 그래서 따라서 A에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전체의 길이는 6루트 5가 되는 거고, 그렇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어떤 거야? 구하고 싶은 거는 요 B라는 점인데, 요 B라는 점은 당연히 뭐야? 요 점은 당연히 요 직선까지 이르는 길이가 이제 얼마만큼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어? 당연히 요 점은 3루트 5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상황이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A, B를 이은 선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식을 이제 차례대로 써보자. 자, 첫 번째 식은 요 직선이 갖는 기울기 값이 있잖아. 그 기울기가 얼마야? 요 기울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으니, 그치?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그 기울기는 얼마겠어? 2분의 1이라는 식을 알 수 있잖아. 그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방금 구했듯이 뭐겠어?
점 A에서 여기 이 직선에 이르는 길이가 6루트 5이면 당연히 B에서부터 이 직선 이걸 A라고 할게. L에 이르는 길이는 3루트 5라는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B라고 하는 모르는 점에 대해서 식을 두 개를 만들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식을 연립해서 풀 수 있게 되는 단서가 된 거지. 그래서 나머지 이제 푸는 과정이야. 알았니? 자, 먼저 풀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자, A, B의 기울기 뭐였어? A라는 점이 잡혀 있으니까, 자, A 플러스 5분의 B 마이너스 2는 2분의 1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점 B에서부터 L까지의 길이, 자, 이거는 뭐겠어? 아, 똑같다. 여기 식하고 똑같지? 즉, 루트 5분의 X 대신에 A를 대입을 해주고, Y 대신에 B를 대입을 했을 때 얻어지는 길이가 3루트 5다라고 해서, 요 하나의 식과 요 하나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AB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과정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의미상 이해했었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나머지 답을 한번 내봐. 오케이, 좋아. 자, 다음 14번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문제. 가계 이등분선은 지난번에 배웠잖아. 자, 보자.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했을 때 뭐라고? 길이가 같단 말이야. 이르는 두 직선 간에 이르는 길이가 같은 점의 자치라고 했지. 알겠어? 그래서 구하고 싶은 요놈의 점의 자치를 그냥 A, B로 두고 마지막에 이 A, B를 X, Y로 대치시키면 된다고 배웠어. 기억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A, B에서 첫 번째 나오는 요 직선, 그러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까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2x 빼기 y 빼기 3은 0까지의 길이를 이제 각각 구해서 서로 같다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보자. 첫 번째는 뭐야? 1이니까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a 더하기 2b 빼기 1은 자, 밑에 식은 얼마? 루트 5분의 2a 빼기 b 빼기 3이 되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분모가 서로 똑같을 때는 서로 날리고 이 절대값을 벗기는 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벗기면 되거든. 그래서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였어? 플러스인 상황에서는 그냥 2a 빼기 b 빼기 3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럼 이를 넘겨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4는 0이고 요걸 이제 마지막에 xy로 대치시키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거나 보통 x 앞에 이제 계속 이제 플러스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x를 이렇게 써주는 게 보통이거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나타내는 요 식을 찾아보면 어디 있어? x 빼기 3y 빼기 4는 0이니까 기억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그 답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뭐였어? 항상 이러면 수직이 되니까 답 자체는 예측이 되고, 두 번째는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지. 그래서 a 플러스 2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3으로 써주면 되고, 넘겨 정리하면 어떻게 돼? 3a 플러스 b 빼기 2는 0이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x하고 y로 바꿔주면 이렇게 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나타내고 있는 식을 찾아보면 어디에 있었어? 이렇게 여기에 있었지, 그렇지? 그 정답은 이제 기억 리을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문제니까 꼭 알아도 좋겠어.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문제 남았지? 세 문제 남았나 보자. 여기 세 문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야. 문제는 2016년도 15분 문제는 2016년도 이제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거든. 우리 교재 이제 뒤쪽에 나오는 시험 문제도 있는 문제인데, 자,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먼저 보면, 자,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OABC에 대해서라고 돼 있어. 자, 그럼 그림을 참조할 수 있지. 그러면 전체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넓이라고 돼 있는데,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과 N이라는 세 개의 직선이 요 한 점 6,6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전체 이 사각형을 6등분 하는데, 그 6등분 하는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야. 알지? 같은 넓이로 6등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때 이 L이라고 하는 요놈의 x축과 만나게 되는 요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 x절편 A라고 하고, A의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A가 범위가 있는 상태로 힌트로 해왔을 때 기울기의 곱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딱 힌트가 뭐냐면, 아하, 이 M이라고 하는 것과 이 N이라고 하는 놈이 요 한 점을 지나고 있고, 그치? 또 다른 한 점을 A라고 하는 좌표로 표시한 다음에 기울기를 A'(A' 식으로 표시하세요라는 그런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2차 함수야. 우리 현재 고1 범위에서는. 알겠는가?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A라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표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 그림이나 이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먼저 가장 이제 첫 번째 힌트는 어디 있냐면, 자, 전체 넓이 사각형 넓이 OABC라는 이 사각형 전체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얼마? 뭐 당연히 12 곱하기 12니까 12 곱하기 12한 144가 전체 넓이고, 우리가 얘를 6등분 했을 때 얻어지는 각 등분에 해당하는 넓이 하나하나는 6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구해보면 그 넓이는 얼마야? 24만큼의 넓이를 똑같이 균등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알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식을 이제 구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계속 강조하지만 고등 범위에서의 그 도형은 얘기했지만 삼각형과 원이 기본이야. 이 두 가지로 기본을 생각하는 거지 복잡하게 얽히는 그런 그림을 찾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의 모양을 먼저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도형에 대한 복잡한 해석이 아니야. 고등학교 때는 그냥 숫자와 그 다음에 간단한 도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면 이 그림에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찾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어디야? 당연히 여기지. 이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지. 괜찮겠냐? 이해돼? 아하. 그래서 뭘 구하라고? 이 m이라고 하는 놈에서 더해서 이 얻어지는 이 삼각형의 첫 번째 넓이를 구하는데, 봐봐. 여기 6이라고 하는 이 높이가 여기서는 현재 6이거든. 그런데 이 넓이가 24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요 길이가 8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힌트야. 그래서 요 8이라고 하는 높이를 가지게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힌트가 되는 거야. 이게 되겠냐? 그럴 때 이 m이라고 하는 직선과 이 n이라고 하는 직선의 요 점, 즉 y 절편과 y 절편을 알기만 하면 요 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잖아.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요걸 이제 찾았고, 그럼 두 번째 보자. 요 길이가 8인데 또 하나, 두 번째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놈의 도형에서 요 삼각형을 한번 잘 관찰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요 삼각형 말이야. 삼각형은 아니지, 그치?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요 넓이도 당연히 얼마야? 24라는 넓이를 가지게 되었잖아. 24라는 넓이를 갖게 됐지. 그러면 요 24라는 넓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넓이 24라고 하는 걸 갖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건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가 x좌표, 여기가 x절편이 a니까 요 길이가 a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않겠냐?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 넓이를 표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자, 24라는 이 넓이를 이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 도형을 지금부터 관찰해 보는데, 좀 크게 확대해서 볼게. 자, 이제 지운다. 여기만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관찰의 대상이 여기니까 나머지 하나 쉽게 보였는데 여기에 조금 해석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게 뭐였어? 요 길이가 a였잖아. 요 길이가 a, 그렇지? 그리고 넓이가 24라는 넓이를 갖게 되었어. 그러면 넓이를 24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자. 힌트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힌트지? 잠시 생각? 어떻게 표시할 수 있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여기가 아니라 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 하나로서 끝나니까 좀 답답하긴 하다, 그치? 그래? 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야, 그렇지? 쌤, 여기가 a고요. 요 높이는 그냥 이거 똑같이, 요 높이는 똑같이 6 아니에요? 그럼 요 넓이는 쉽게 표시가 되죠. 그 넓이 얼마지? 아하, 이 넓이는 a하고 6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3a라는 넓이를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거야. 요 삼각형이. 이해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이 부분의 넓이는 24 빼기 3a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삼각형의 높이도 똑같이 6이 된단 말이야. 위 그림처럼. 이 그림들의 신기한 것들이 전부 다 모든 높이들이 다 6이라고 하는 걸 힌트로 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 넓이가 24 빼기 3a가 되도록 해주는 요만큼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냐?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되겠어? 오케이, 6만큼 곱해서 막 얻어지는 거니까 2분의 1 해서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 요 길이를 이제 p라고 할게. p 곱하기 높이 6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게 24 빼기 3a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 3으로 약분되는 거니까 요 p라고 하는 놈은 3으로 나눠준 얼마? 8 빼기 3a, 즉 8 빼기 a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야. 이해됐냐?
아하,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났지. 뭐 끝났어? 요 점의 좌표는 길이면서 결국 8 빼기 a라고 한 걸 알 수 있었고, 요 점의 좌표는 거기서 8만큼 더 올라간 거니까 16 빼기 a라고 하는 것이 요 놈의 좌표인 걸 알았어. 알았니? 즉 정리해 보면 첫 번째 m이라고 하는 이 점은 y 절편이 0,16 빼기 a이고 반드시 6,6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 놈의 이제 기울기가 얼마겠어? 기울기는 두 점선의 차이니까 6에서부터 요놈에서 빼고 여기서 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a 빼기 10이라고 하는 것이 m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같은 원리로 n이라고 하는 놈의 기울기, 요 놈의 기울기는 우리가 방금 구했듯이 0,8 빼기 a가 되고 6,6을 지나니까 그 놈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아하, x의 차이, 요놈에서 요놈의 차이를 빼면 되겠지, 그렇지? 따라서 6에서부터 a 빼기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있는 게 뭐였어? 즉 기울기의 곱이라고 돼 있잖아. 곱창 먹고 싶긴 하네. 자, 그래서 기울기를 곱해보면 6분의 a 빼기 10 곱하기 6분의 a 빼기 2가 되고, 이를 정리해주면 36분의 1에다가 a 빼기 10에 a 빼기 2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만들어졌지.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있단 말이야. a의 범위, a 어디까지? 4부터 7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a의 범위가 4 이상 7 이하가 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답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냐? 알지? 그래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 뭐라고? 고등학교 범위에서 모든 도형은 삼각형과 원으로 처리하는 거고, 여기서 문제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핵심이 되는 거 뭐라고? 요놈하고 요놈과 요놈들이 다 기울기를 결정하고 있는 거는 한 점이 주어졌으니 또 다른 한 점의 좌표를 구하면 돼. 여기서는 이제 이쪽을 기준으로, 즉 y축에 있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지? 물론 여기도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쉽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시험 문제들이 변형이 되고 나오는구나라는 걸 예측하고 대처만 하면 다른 문제가 나오든지 풀 수 있게 돼. 그래서 자 15번 나머지 답 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12 가로가 이제 12, 그 다음에 세로가 10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고 했어. 이때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 AC 위에 한 점 P에서부터 그 다음에 각 해당하는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는 것과 Q라고 하는 것으로 삼았을 때 신기하게도 둘의 길이 서로 같아지게 되었어. 이제 PS의 길을 구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도형은 전부 다 좌표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좌표를 삼아서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는 개념만 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 뭐겠어? B에서 C를 연장해서 얘를 X축이라고 두고 P에서 A를 연장해서 얘를 Y축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겠어? 아하, 요 C라는 점의 좌표는 12,0 X절편이니까 그 다음 A라는 점의 좌표는 0,10으로 출발을 하시고, 요 D라는 점은 12,10이 됩니다라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당연히 A하고 C를 연결하고 있는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직방. 물론 이제 다른 점들의 좌표도 다 구해둘 필요가 있으니까 다 써두긴 하자. M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나오지. 이렇게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각선 AC의 임의의 한 점 P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AC를 표시할 수 있는 식이 필요하고 거기 위에는 한 점이라고 하는 걸 표시할 수 있는 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라고? A하고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첫 번째야. 그럼 뭐야? 아하,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 배웠지? 그래서 12분의 X 플러스 10분의 Y는 1이라고 하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이게 바로 AC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맞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그럼 P라고 하는 요점의 좌표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 뭐라고 두겠어? A, B라고 두겠지. 그치? 그런데 얘가 AC 위에 있으니 당연히 A하고 B는 뭘 만족한다고? 12분의 A 더하기 10분의 B는 1이라는 식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P라는 점을 A, B로 두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에 있을 때 나타내는 식, 그리고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두면 돼. 알겠냐? 그러면 두 번째가 주어진 대로 PQ의 길이는 그림에서 말겠지만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P라는 점에 Y좌표랑 똑같은 거지. 바로 P랑 같은 거잖아. 알겠냐? 그 다음에 PR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야? PR의 길이는 점과 직선 간의 거리잖아. 근데 그 직선이 뭐야? A하고 M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점 A와
점 M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A하고 M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할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두 점 있으니까 기울기 얼마? 12에서 0을 뺀 12분의 5에서 10을 뺀 얼마?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를 뺀 있으니까 플러스 11이라고 써주면 편하지. 이게 바로 A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정리해주면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쓸 거니까 일반형으로 쓰겠지. 11을 곱해서 넘겨서 정리해주면 15x 플러스 12y 그 다음에 1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0은 0이라고 하는 것이 A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P 아래 길이는 뭐야? 점과 직선 간의 거리잖아. 따라서 루트 5의 제곱 12의 제곱, 여기서 많이 본 숫자지? 피타고라스 수. 이렇게 1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5a 플러스 12b 마이너스 120이라고 하는 게 절대값이니까 요 값과 요 값이 서로 같은 거잖아. 괜찮겠냐? 자,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주자.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이제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모가 13이고 분자가 5a 더하기 12b 빼기 120이잖아, 그치? 그래서 넘겨서 자 13b는 5a 플러스 12b 빼기 120의 절대값. 여기 이제 두 번째 식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풀어? 플러스일 때 한 번, 마이너스일 때 한 번 풀면 되겠지. 그러면 1번의 식과 2번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서 나오는 a하고 b가 무슨 숫자? 양수인 숫자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알겠어? 답을 찾는 거야. 자, 그럼 PS의 길이는 당연히 P라고 하는 것과 S라고 하는 것은 P의 X좌표를 구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쪽에서 한 가지 팁. 자, 이걸 보자. 요게 이제 양수로서 요 절대값을 바뀔 때 두 가지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검증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A하고 B가 가질 수 있는 요 점들의 한계가 봐봐. A, C 위에 있으니까 A도 양수고 B도 양수이긴 하지만 A라고 하는 X좌표는 커봐야 12, Y좌표는 커봐야 10이거든. 그러니까 A하고 B 엄밀한 의미는 사실은 얘는 12까지고 얘는 10까지야. 그래서 얘들이 가장 컸을 때 나오는 그 숫자가 되더라도 요 120보다 크지 못하는 게 사실 자명하거든. 그래서 요 B라는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요 전체 부가 음수일 때 사실은 타당의 양수가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될 거거든.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나중에 선생님이 요령을 가르쳐 줄 때 이제 쓸 텐데 지금은 요거 플러스만 풀어도 이렇게 상관없어. 원래 이제 두 개를 다 검증해서 풀어봐야 되지만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양수인 경우는 풀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 요 부분은 이제 원의 방정식을 풀면서 조금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더 요령을 가르쳐 주긴 하겠지만 지금 살짝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조금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1번의 식과 요 식을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 알겠지? 자, 핵심 어디 있다고? 자, 좌표의 개념을 도입하라. 그래서 전체적인 풀이 보시고. 자, 마지막 문제 19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아주 정형화된 어떤 시험이야.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는 반대말로 했을 때 세 점에서 서로 만나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반대말은 뭐냐?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거나 일치해서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직선들이 신기하게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이 한 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요 두 가지를 푸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정형화된 표현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니들은 이제 처음이라서 좀 낯설긴 하겠지만 이건 되게 너무 정형화된 뭐라고 그러지? 딱 정해진 시험이야. 그래서 보면 기억을 해두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요 둘은 분명히 서로 평행하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 둘은 절대로 평행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결국 평행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건 뭐냐면 요놈과 요놈이 서로 평행하는 경우, 두 번째는 요놈과 요놈이 서로 평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1번에 두 개의 K라는 답이 나와. 두 가지 경우에 K다 말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요 둘을 연립해서 풀어서 얻어지는 교점의 좌표를 요 세 번째 직선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두 번째 답이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K라는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K라는 답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알겠니?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가 최대인 경우 더 작을 수는 있어. 알았어? 그럼 차례대로 해보자. 첫 번째랑 마지막이 서로 평행인 경우 뭐였어? 2분의 K는 마이너스 1분의 3 빼기 K 제곱. 오케이? 마지막에 일치되는 거 해야 되나요? 요거는 이제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거라서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다 삼각형이 되지 못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만 풀면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답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랑 평행한 경우가 뭐겠어?
1분의 k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k 제곱, 요걸 이제 풀어서 나오는 답이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2x 빼기 요 상황이야. 요 놈과 요 놈을 연립해서 얻어지는 답. 오케이? x하고 y를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자, 풀어보도록 하자. 밑에 거 이제 2배, 위에 거 2배 해주고 빼버리면 되니까 3x 2배 했으니까 4니까 빼기 3이니까 x는 1, y라고 하는 것은 1을 대입을 해주면은 얼마냐? x가 1 맞나? x가 4x 3x니까 빼니까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니까 y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4. 오케이? 완전 검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렇지? 그래서 둘의 교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인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요 직선 있잖아. 요렇게 생긴 요 놈의 직선이 요 점을 지나면 돼.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k라고 하는 숫자를 놔두고 k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빼기 k 제곱에 y의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요 k 된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답은,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k의 곱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k라는 답을 다 찾는 거 아니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실근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고 두 분의 곱에 알파 곱하기 베타를 쓰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실근이 존재하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본 다음에 알파 베타에 대한 곱을 확인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확인해 볼게. 자, 첫 번째부터, 자,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k는 6 빼기 2k 제곱, 한쪽으로 정리해주면 2k 제곱 마이너스 k 빼기 6은 0이잖아.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분의 곱은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두 개 곱이 마이너스 3인 거야. 아니야? 자, 두 번째 요식 똑같이, 자, 서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2k는 3 빼기 k 제곱이야. 그래서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3은 0이고,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두 분의 곱은 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4는 0이고, 정리해주면 4k 제곱 빼기 k 빼기 8은 0이라서 이때는 이제 두 분의 곱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지. 물론 이때도 판별식인 걸 확인한다면 알지. 이렇게 해서 이 답을 내가 곱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9번까지 쭉 해봤어. 혹시라도 더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문자를 좀 남겨주거나, 아니면 내일 우리가 얼굴 볼 수 있으니까 내일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 오케이, 고생했어.